역사를 바꾼 배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면 루시타니아호는 세계 역사를 실제로 바꾼 배였습니다. 미국을 출발해 영국으로 가던 이 배에는 미국인도 다수 타고 있었는데 이 비무장 여객선을 독일 잠수함이 단 한 발의 어뢰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분개한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정해져 버렸다 등등의 스토리는 세계사 교과서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의 만행일 뿐이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단순치 않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상대방과 연결된 바다를 전쟁 구역으로 선포해 두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으로 영국의 보급선을 끊어보려던 독일도 무작정 어뢰를 쏘진 않았습니다. 비무장 상선을 공격할 때에는 경고를 주어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침몰시킨다는 국제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에서 상도의 따위는 없는 법입니다. 영국 역시 상선과 여객선들에게 독일 잠수함이 경고한답시고 얼쩡거리면 그 큰 덩치로 들이받아버리라는 지시를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독일도 2판 4판으로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뉴욕을 떠나 리버풀로 가던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습니다. 단 한 발의 어뢰가 3만 톤의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켰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의 교훈으로 구명정은 넉넉했으나 사람들이 구명정에 충분히 타기 전에 거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났고 루시타니아호 2천여 명의 승객과 선원 중 1,20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폭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수백만 발의 탄약과 포탄이었습니다. 즉 루시타니아호는 비무장 여객선이되 무기를 잔뜩 싣고 있었던 수송선이었던 셈입니다. 비무장 여객선을 어뢰로 침몰시킨 독일의 만행은 두고두고 욕을 먹었고 또 욕을 먹어야겠지만 비무장 여객선을 전쟁에 활용했던 영국의 책임 또한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미국의 작가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에 져서 철학자의 스크랩북에는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호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원래 사틀리의 감동의 연주 장면에서 급류가 되어 선실로 쏟아지는 바닷물 위에서 한 노부부가 끌어안는 모습 기억하시는지요? 그 부부가 바로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부부입니다. 스트라우스는 1등석 손님으로서 보트에 탈 수 있었지만 보트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젓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아내 아이다는 구명정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갑판으로 건너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여행해 왔어요. 나도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함께 가겠어요. 우리 운명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끼던 하녀를 불러 코트를 벗어주고 구명정에 태웁니다. 작가 하버드는 말하죠. 스트라우스 부부는 3가지 위대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을 사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 죽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죽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고령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는 것은 추잡하고 자살은 잔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분 다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살아서도 갈라진 적이 결코 없었고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공교롭게도 1915년 5월 7일 운명의 날 하버드는 루시타니아호 위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을 취재하고 독일 황제를 만나 인터뷰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하버드는 그 자신 스트라우스 부부에게 배웠던 일을 실천합니다. 후일 하버드의 아들은 어니스트 쿠퍼란 이름의 생존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되니까요. 하버드 부부 2분은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2분 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내가 아버님 옆을 지날 때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 이라고 하셨죠. 내가 뛰어내릴 때를 봐가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흔드셨고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그 다음 아버님의 행동은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돌아서서 맨 위층에 열린 방으로 들어가시고는 문을 닫았어요.
바다로 뛰어내려 헤어질 위험을 안느니 차라리 함께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죽음의 사실을 그렇게 정면으로 직시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건 어려운 일이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물며 죽음 앞에서 아름답기는 어지간히 힘겨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콧날을 시큰하게 할 만큼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고 죽음의 어둠 앞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며 성큼 다가선 죽음의 차가움마저 녹여버리는 뜨거움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며 북대서양에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잘 죽는 법에 대해 얘기하던 하버드 역시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더듬다 보면 역시 떠오르는 생각은 잘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다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잘 죽지도 못할 테니까요. 추악한 전쟁과 비열한 악행 속에서도 인간에는 피어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게 인류가 수천 년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왔던 이유가 아닐까요? 5월 7일 오늘의 역사였습니다.